자, 자바스크립트 제어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어. 네가 무엇을 제어한다. 옛날에 컴퓨터 공학과 로봇 공학과가 지금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로봇 공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죠? 학교마다. 근데 그 전에 옛날에 이름이 다를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제어 계측학과라고 이름 한 적이 있었어요. 제어 계측학과. 그러니까 뭐 하는데요? 뭐 측량하는 데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하는데? 그랬더니 갔더니 로봇 만들었는데? 그래? 로봇 만들고 했어? 애들이 이제. 오. 그리고 뭐 옛날에 지금 뭐지? 지금 수의학과. 그럼 수의사들이 굉장히 인기 많죠. 옛날에는 동물자원학과라고 했었어요. 서울대도 동물자원학과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요? 뭐 가서 원숭이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가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수의사. 오늘 상행과다.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 이렇게 다르더라고. 자, 이름에 따라 그 바로 제어문. 이 제어문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네, 딱 컨트롤하는 거야. 네, 컨트롤할 수 있게.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고 거의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저기 변수와 연산자에서. 연산자에서 어떤 연산자? 막 true, false가 나오는 연산자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런 연산자들 했잖아요. 논리곱, 논리합. 이걸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대입 연산자 요요요 이거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 값을 비교해서 true냐 false냐 이런 걸 내는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결과를 내는 애들이죠. 크다 작다 같냐 같거나 같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 가지고 연산하는 것들. 이걸 엮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5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고 나와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5가 10보다 크다라는 글자가 찍히는 게 아니죠? 이거를 판별을 딱 한 결과를 여기에다 뿌리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위치 개념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걸 내가 쓴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그걸 리턴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리턴 값. 여기에 어떤 값이 탁 변환돼서 나오느냐, 처리 결과가 나오느냐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썼는데 그냥 이걸 썼지 뭐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래밍이 재미없고 액션이 안 일어나요. 이걸 쓰는 순간 트루 폴스가 나온다는 걸 알면 이게 if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if문에 if 여기다 이제 그냥 써보는 거야. 5가 10보다 크다. 폴스 낫지? 그럼 이 if문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겠네. 근데 이걸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AA는 10 13 뭐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AA는 요게 프로그래밍이라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동쪽으로 항상 바뀌어. 사용자가 입력된 값을 가져온다든가 DB에서 값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기로 프로그램을 해놨어. 그럼 딱 집어넣는 순간 if문이 요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이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트루 폴스가 나는 아주 중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프로그래밍의 첫 발이에요. 첫 발. 발가락을 딱 찍는 순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하는 뭐 연산자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연산자? 논리합, 논리곱, 논리부정 이런 연산자들. 그래서 발을 두 개 쓰면 오화 조건, 앰퍼센트를 두 개 쓰면은 AND 조건. 그래서 둘 다 true면 true, 하나만 true면 true.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애들까지 같이 합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가입 뭐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찍어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연산자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산자요거 비, 집, 콜론 놀이동산 요것도 많이 쓰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올 때 또 이게 그거구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와 연산자를 지나서 제어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어제 시작을 했어요. if문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소가로 안에 조건문. 자, 그래서 세트 플레이로 완전히 하나의 세트로 만들 땐 이렇게 만들어요. if 어쩌고 조건에 맞으면 true면 일로 들어가. true면 들어가. true가 나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true 이렇게 쓰시면 무조건 들어가요. 아니면은 1 써도 들어가요. 1이 true거든요. 안 들어가게 하고 싶어? 0. 안 들어가요. false 이래도 안 들어가요. 여기에 어떤 조건문이 들어갔을 때 true, false가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if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어문의 거의 기본, 제어문의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바닥. 제어문 할 때 이것부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해요. C 언어, C++ 언어, 뭐 C# 뭐 무슨 언어, 자바 언어 어딜 가도 다 있어요. if는. 그리고 이제 세트 플레이 어느 문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띄었어요. 자바스크립트는요. 네, else if 조건문. 그리고 마지막에 이두도도 아니면 else문으로 실행 코드. 만약에 따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if문으로만 다 따로 쓸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else 필요하면 쓰시고 쓰고 싶다 그러면 맨 끝에 쓰시고 중간에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조건만 좀 쓰는 방법을 잘 쓰시면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뭘 했냐? 여기서 이걸 했습니다. 자, 여기다 점수를 입력해 가지고요. 점수 입력 78점 평가. 보통 이렇게 찍어준 게 뭐였어요? 네, 바로 78점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게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걸어볼게요. 제가요. 함수에다가 걸어볼게요. 중단점을 겁니다. 여기 옆에 오면은 중단점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해 보세요. 자기 거 점수 함수로 오세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점수요. 여기 걸게요. 여기 걸게요. 저 대상 선정하는 데 걸어볼게요. 대상 선정. 여기 숫자 있는데 오시면 빨간 점이 흐리게 보이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진한 빨간색이 돼요. 그러면서 중단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을 돌리면서 여기에서 한번 멈춰 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F11 하면은 한 단계씩 모든 단계를 실행하는 게 F11번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안 외우더라도 옆에 보면 나와요. 이제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걸었어? 뭐 두 군데 걸고 싶으면 여기서 멈춤 저기서 멈춤 하셔도 되는데 한 군데 멈춰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디버깅 모드라고 디버깅 여기 있죠? 이거. 벌레. 네. 보통 버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스가 로직대로 안 돌아가거나 에러가 나면은 버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그. 실행 및 디버그. 디버그는 네, 제거하다 D예요. 디버그.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실행 및 디버그가 있죠? 네,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얘가 물어볼 거 처음에 물어봐요. 어떤 브라우저를 띄울래? 크롬으로 띄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팅 하고 뜨고 여기서 이제 얘 디버깅을 위해서 따로 연결한 거예요. 얘는요. 네, 이래 놓고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65점을 맞은 것을 평가하기를 던졌다. 탁. 그러면 이제 여기 걸렸어요. 걸린 대로 이제 가볼게요. 걸린 데 보시면 내가 뭐 F11이냐 아니냐 하는 게 여기 위에 나와 있어요. 한 단계씩 가고 싶냐 F11. 그리고 여기 보면 F10이면 단위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불러. 그럼 F11을 누르면은 이 함수 돌아다니다가 다른 함수 호출하면 거기도 가서 돌아다니거든요. 한 단계씩 다 실행한 게 F11이에요. 하나 다 돌아다닌다고. 근데 F10번은요. 하나만 돌아다니고 빵! 10번을 생각해 보세요. 10이란 숫자를. 다른 데는 안 돌아다녀요. 0. 한 군데 그 중단점을 건 데만 돌아다니다가 딴 함수를 가는 함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는 스킵해요. 갔다 왔어. 오케이. 이래놓고 그 다음 계속 돌아. 그게 F10번이에요. 단위 실행. 요거는 한 단계씩 다 단계 정보. 근데 지금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찍어가지고요. 이거랑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윗단계로 올라가는 건 Shift만 누르면 되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건 F5네. 그리고 멈추는 것도 있네. Shift F5. 여기 단축키까지 같이 나와 있잖아. 근데 잊어버렸으면 여기 거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F5. 오케이. 그래서 한 단계씩 가볼게요. F11 내려가죠.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여기 변수의 점수라는 변수에 이제 담긴 거야. 점수가. EXP도 담기고, show도 담기고, 스코어 여기 이제 value가 65라는 값이 내가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죠. 65. 스코어에 아직 스코어는 undefined. 아무것도 안 담기면 undefined라고 나와요. 정의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떤 값도. undefined. 이것도 값이에요. undefined도 하나의 값이에요. 초기 값이 세팅이 돼 있는데 그게 undefined. 그래서 이걸 F11 딱 지나고 나면은 여기 값이 스코어에 들어와 있겠지. 65 들어와 있어. 마우스 오버에도 나오고요. 옆에 이제 뭐 조사식에서도 볼 수도 있고 사이드에 보면은 변수 세팅된 애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요런 애들이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딱 세팅됐네. JEXP, JShow, J 점수 이런 애들 세팅된 거 보이고 65라는 숫자가 들어온 것도 보이죠? 그냥 F11 계속 내려볼게요. 오케이, 이제 스코어가 90 이상이냐? 지나가죠. 아니니까. 80 이상이냐? 아니, 지나갔어. 70 이상이냐? 아니. 60 이상이냐? 들어갔지. 어제니까 들어갔잖아. MSG에다가 노록요함 지나가고 나면 노록요함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JC 비어있는 undefined인데 오렌지가 세팅됐죠. 그 다음에 BGP도 undefined인데 지나고 나면은 세팅됐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다 찍는 코드가 콘솔에다 찍었고요. 지나갔어요. 평가 결과는 노록요함이라고 이너 텍스트에다가 찍어. 지나고 나면은 평가 결과는 노록요함이라고 벌써 찍히고 있어요. 얘는 만나자마자 그 실행 코드가 여기에 나와요. 벌써. 그런데 지금 여기 멈춰놓고 보니까 얘만 지금 들어온 거야. 여기. 이게 빛의 속도로 들어오니까 동시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퀵실버가 막 돌아다니면서 탁탁탁탁탁 다 갖다 놨는데 동시에 한 것처럼 보이겠지. 네,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11 지나고 났더니 색상 변경해서 변경됐어요. 노란게만. 그리고 칭찬 스티커 변경하는 것도 F11 하고 났더니 네, 칭찬 스티커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 그러면 호출한 대로 돌아가요. 함수로 호출한 대로 가요. 맨 마지막으로. 여기서 호출했잖아. 점수.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요. 딴 끝. 그래서 이제 다시 누르면 계속 이게 지금 디버깅 모드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입력하면은 다른 게 또 계속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멈추고 싶니? 그러면 여기 멈추는 애가 있죠. 예. 중지. Shift H F5. Shift F5 눌러볼까? 멈췄어. 디버깅 끝났어요. 근데 이제 디버깅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중단점까지도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 점 가서 클릭하셔도 다시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중단점 제어문 여기 걸려있는 부분이 빨간색 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X 버튼 지우는 애가 있죠. 중단점 제거. 이거 누르셔도 제거가 되고요. 그럼 완전히 없어져요. 중단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오케이. 그리고 아까 찍은 값도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디버그 콘솔이라고 해서 디버깅 할 때 콘솔 창에 찍으라고 한 거 있죠. 그게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점수요, 입력된가, 뭐 MSG, JC, BGP에 이렇게 찍으라고 한 값이 밑에 표시도 다 해주고 아주 서비스 좋네. 네, 뭐 다 드셔도 돼요.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모드를 태우시는 것도 역시 우리가 뭘 파악하는 데 좋아요? 소스 파악하는 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디버깅 모드는 디버그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 소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모드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이거는 저기에서도 써도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 어려워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그 소스 있는 데로 소스라는 탭으로 가시면 여기 소스가 여기에 로딩된 소스가 나오고요.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있는 데다가 중단점을 딱 걸어 볼게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점수를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낙제를 시켜 볼게요. 40점 해가지고 탁 넣었어. 탁 넣었더니 여기 걸렸지. 여기도 똑같아. F11에 이렇게 걸려야 F11이 말이 되는 거지. 아닌 상태에서 이런 데서 F11 누르면 어떻게 돼? 전체 화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도 디버깅 모드가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누르시면요 전체 화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씩 넘어가요. 이렇게 보세요. 넘어가죠. 브라우저도 이 디버깅 모드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툴 없다 그러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디버깅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F11? F11 여기도 안 걸렸지? 얘 여기 안 걸렸잖아. 40이니까. 여기도 안 걸렸지? 엘스문으로 빠져야지? 엘스문에 걸렸어요. 제시험 그다음에 이거 값 들어간 거 옆에 표시해드리니까 되게 비주얼적으로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값도 찍으라고 그러고 제시험 이런 값이 찍혔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찍는 거지. 실제로 보시면 옆에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제시험 빨간색. 오케이. 빠져나와서 호출한 대로 돌아가. 여기. 끝. 여기서도 이제 디버깅 모드를 이제 만약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없애버리셔야죠.
체크박스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할 때 또 걸려서 여기 멈춰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버깅 모드를 안 하시겠다 그러면 풀어주셔야 돼요, 완전히. 이것도 쓸만하죠? 야, 자꾸 보다가 한번 해보세요. 네. 하다가 안 되면 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if문 썼던 걸 한번 디버깅 키 태워보니까 쫙 한번 돌아보게 됐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불편한 것만 하나 해결하고 가볼게요. 보통 엔터 치면은 바로 실행되잖아요. 저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엔터 치면 실행이 안 되는군요. 엔터 쳤을 때의 그 함수로 가 이렇게 처리를 안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처리할게요. 보통 그런 처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 세상에 네, 프로그래머들이 다 네, 무한 백조의 모습 그 아래 물 밑에는 뭐예요? 백조의 발이 GRBK인가? GRBK 한다고 그러죠? GR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이 여기 소스를 뭐 어마어마하게 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어떤 서비스가 잘 되고 있으면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서비스맨들의 그 엄청난 피와 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엔터 치는 데 가볼까요? 여기 인풋에다가 엔터 치면은 바로 실행될 수 있게 해서 물론 버튼을 클릭해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클릭했을 때에 날아가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할 때 어떻게 날아가지? 여기다가 온 이벤트를 하나 걸어볼게요. 잠깐 띄고 네. 키보드가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이벤트가 온키 뭐 다운업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눌릴 때가 온키 프레스예요. 온키 프레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온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도큐멘트 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클래스 바꾸고 하니까 클래스 바뀌는 거 됐었죠? 여기가 자바스크립트 구역이라니까. 여기가 대사관이에요. 영국 대사관이면 영국 땅이고 뭐 미국 대사관이면 미국 땅이에요.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구역이고요.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데 if문도 쓸 수 있어요. if문 써볼게요. 만약에 아무 버튼이나 클릭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바로 점수를 불러봐요. 이렇게? 그럼 점수가 불려지겠지. 근데 타이핑 치자마자 불려지지 않아 이러면? 봐봐. 디버깅 또 걸렸어. 왜 그래? 그만해 이제. 내가 아까 푼 거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막 이거 뭐야? 이게 그건가? 뭐 풀었다 이어야 되겠다. 얘가 엔터 쳐서 딱 결정 나기 전에 벌써 막 치고 있는데 막 날아가거든요. 안 되잖아 이러면. 딱딱딱 친 다음에 엔터 탁 쳤을 때 가야지. 그래서 엔터 쳤을 때라고 if문을 한번 걸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점수하지 말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if문 써볼게요. 좀 크게 해놓고 쓸게요. if. 만약에 if문을 여기다 쓸 수 있다고. 왜? 자바스크립트 구역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벤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벤트 내부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이런 객체고요. 이벤트.키 코드라는 데가 있는데 C가 대문자고요. 키코드. 키코드 넘버가 13번이 엔터키. 이벤트.키코드. 이야 밑으로 내려가봐. 다 커진 거야? 네. 이렇게. if 가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벤트.키코드는 13 하고 갔니? 그러면 그때만 점수라는 대로 가. 그래서 실행문이 하나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중괄호? 네, 중괄호까지 생략하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if 그러면 간단해 보이죠? 이벤트.키코드 13.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인풋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입력 창에다가. 그래서 얘가 뭐라고 쓰는데 디스플레이 엔터 파. 네, 엔터 쳤을 때 작동을 합니다. 16 파. 그죠? 85 파. 그죠? 81 파. 네.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키코드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좀 써볼게요. 온키 프레스는 이벤트 속성. 요거는 키보드를 치면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네. 키보드를 치면 발생하는 이벤트. 연결 속성. 이거는 속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벤트는 키 프레스만 이벤트예요. 이벤트명하고 이벤트 속성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HTML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 놓고 if 조건문이 있죠? 네, if 조건문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조건식이 바로 소괄호 하는 게 조건식이죠? 조건식이 event.key 코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는 13. 요거는 무슨 얘기? 키보드의 키코드가 13번이냐? 13이냐? 그러면 엔터키 눌렀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엔터키의 키코드가 13번이에요. 엔터키. 그래서 키코드가 뭐가 있는지만 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true가 나면은 뭘 호출하는 거예요? true가 나면 true이면 점수 요거를 호출하게 해놨죠. 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우리가 짠 겁니다. 좀 전에 짠 게. 그리고 이제 키코드 참조만 좀 드리면요. 키코드. 이건 우리가 외우고 다니겠어요, 이거를? 네. 아스키 코드가 있어요.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W3 스쿨스에 있는 애거든요. 요 주소를 제가 공유를 할게요. 아스키 코드라고 W3 스쿨스에 여기 제가 톡에다 드린 주소예요, 이게. 아스키 코드에 넘버링이 쭉 있는데 여기다가 찾기 위해서 13번을 찾으시면요. 113번도 있고 있는데 13번에 보시면 요 캐리지 리턴이라고 나와 있어요. 캐리지 리턴. 캐리지 리턴이 엔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13번이. 요게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키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코어가 점수죠. 입력된 값을 받은 것 다음에 얘가 뭔지 여기에서 걸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를 써볼게요. 뭐라고냐? 여기다가 잠깐만. 이렇게 할까? 여기랑 좀 표시를 좀 다르게 할게요. 별로 안 하고 슬래시로 쫙 할게요. 여기다 뭘 쓸 거냐면 2.5라고 할게요. 중간에 2.5-1 숫자 여부 판별하기. 여기서 숫자가 아니면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숫자 여부 아니면 판별해줘야지.
네, 그래서 숫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애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오, 있다고? 숫자 여부를 판별해주는 애가. 숫자 여부 판별. JS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내장. 이미 갖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is nan 값 이렇게 보내는 요런 애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is nan. is nan은요 이런 뜻이에요. Is that you? 너니? 라고 물어볼 때 is 존재를 얘기하죠. not 아니다. number. 숫자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줄여서 얘네들이 is nan이라고 만들었어요. 숫자가 아니니? 그럼 숫자가 아니면 뭐예요? 응, 숫자가 아니야 라고 대답해야겠지. 숫자가 아니면. 자, 그래서 만약 숫자가 아니면 true가 나요. 만약 숫자가 아니면 true. 아니면 true.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이면 false가 나죠. 반대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면 true. 요것만 생각하세요. 딴 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괜히 따져보다가 헷갈려요. 숫자가 아니니? 응, 숫자가 아니야. true. true는 숫자가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겠습니다. 컨설트 로그. 뭐라고 찍어요? 숫자가 아니니? 라고 물어볼게요. 콤마. 그러면 여기에다가 is nan. 중간중간에 띄어쓰는 건 전 가독성 때문에 띄는 거예요. 스코어를 여기다 찍어요. 스코어. 세미컬러. 숫자가 아니니 is nan 스코어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 뭐가 찍히는지 잘 보세요. 프로그래밍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전부 다 그 자리에 뭐가 나오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어떤 값을 리턴해요. 얘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한 줄 더 써야 되겠구나. 결과를 true와 false로 리턴한다. 얘가 이 is nan이라는 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true와 false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이 값을 가지고 자기가 판별해서 돌아온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그럼 돌아왔을 때 true, false가 찍힙니다. 그 자리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뚜루루뚜루루뚜. 여기다가 콘솔 창 띄워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90 이랬으면은 숫자가 아니니 false. 그럼 숫자야. false면 true가 나야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숫자가 아니니 true. 응, 숫자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숫자가 아니지? 숫자가 아니면 숫자가 아니라고 진짜 나오네. 맞습니까? 숫자가 아니니? 숫자가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숫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를 딴 걸 찍어주면 되고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다른 데이터들을 초기화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얘가 할 일이에요. 맞나?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아니다. 그럼 이 품을 에다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 품을 써요. is nan 스코어 true false가 나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가 true false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true와 false. true와 false가 난다. is nan score. 요렇게 생긴 거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을 막 쓰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여러 개를 많이 겹쳐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보여요. 이제 자꾸 습관이 되셔야 되고 is nan score. 저거를 이 품은 안에다 넣은 거야. 중가로도 많네. 아이고 소가로도 많고 막 중가로 또 나오고 그죠?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요게 if문입니다. 그래서 if문 끝났을 때 꼭 저는 이렇게 보통 표시하거든요. 여기 if문 끝나는 데라고 이렇게 써줘요. 네. 가볍게라도 써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if문 중가로가 워낙 많이 나와. 그래서 코딩할 때 처음에 이 중가로 때문에 막 돌아가시겠어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잘 구분해야 돼요. 짜장면 뭐 먹을래 하다가 지운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짝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나서 그거 찾느라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뭐라고 한다고? 숫자가 아닐 경우 메시지를 띄워볼게요. 1번 숫자가 아닐 경우
메시지 출력. 위에서 저희가 다 기준 잡아놔가지고 JEXP에다 찍으면 되거든요. JEXP 여기다가 점 inner text 이걸 찍어주면 돼요. 뭐라고 찍어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찍으면 돼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심플. 숫자가 아닐 경우 숫자를 입력하세요. 당연하지. 숫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놓고 한번 볼게요. 메시지 나온지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찍으면 메시지가 나오겠지. 라라라. 뭐야? 스코어. 왜 얘가 이게 나오냐면요. 결과는 제 시험이 왜 나오냐면요. 얘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나간 거야. 여기서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를 찍어주라고 했는데 이게 찍혔을까요? 틀림없이?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문장을 실행한 거죠. 내려가서 90 이상이냐 뭐 이상이냐 제 시험 찍어 맨 끝에 제 시험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찍은 메시지가 더 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예 못 가게 해줘야 돼. 그만 이래야 돼. 여기서 그만. 이 중요한 프로세스가 이겁니다. 만약 숫자가 아니면 더 이상 아래쪽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여기서 함수를 빠져나가게 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키워드가 있으니 돌아가 키워드입니다. return. 그리고 return 뒤에는 어떤 값을 가지고 가게 할 수도 있는데 return만 써도 돌아가요. 이렇게 return 키워드. 그래서 return 키워드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return 키워드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수를 빠져나간다. 그리고 참고로 return 뒤에는 어떤 값을 가지고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참고 이걸 우리가 저기서 하긴 할 건데 return 뒤에 어떤 값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함수 편에서 자세히 해볼 거고요. return 뒤에다가 나갈 수가 없나요? 네? L수문을 걸어서 나갈 수 생각해 보세요. if문에 걸렸으면 else문은 안 들어가겠지? 근데 else문을 여기에다가 써가지고 어떻게 else문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잖아요. 그럼 이거 끝났으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밖으로 나와서 또 여기를 계속 읽고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얘를 만나서 아예 나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만나는 순간 나가버려요. 함수를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함수 끝으로 가서 나가버려요. 그게 바로 return입니다. 그러니까 return만 보면 함수 탈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탈출 return 되게 중요한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얘를 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잘 찍히는지. 숫자를 입력하세요. 되죠?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실행 안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중간에 이제 점수를 넣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숫자 뭐 이렇게 입력해볼게.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대로 있고 색깔도 그대로 있고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바뀌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뭘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을 때 이러면 안 되니까 다 초기화 시키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초기화. 1번 다음에 초기화예요. 전부 다. 2번 글자색도 들어가 있다면 초기화. 글자색 초기화. 글자색 초기화는 JEXP에다가 제가 색깔 넣었거든요. 스타일 시트, 컬러. 네. 원래 색은 검정색. 샵 000. 이걸로 초기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칭찬 스티커도 초기화. 칭찬 스티커 초기화. 3번. 칭찬 스티커 초기화. 처음 값으로 가라 얘기. JShow거든요. JShow.style.
1점 백그라운드 포지션 한번 쓴 적이 있어서 나올 거예요. 기본값이 3, 2, 2 양수로 줘가지고 밖으로 나가 있게 하얀 부분이 나오게 해놨거든요. 3, 2, 2, 0 이게 초기값이에요. 칭찬 스티커 초기화. 그리고 만약에 그 잘못된 내용이니까 입력창의 내용도 지워야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비스란 서비스는 다 해주는 거야. 4번 입력창의 내용 지우기. 입력창 내용 지워주세요. 점수 점수점 밸류는 빈 거 이렇게 하면 내용 지워져요. 이렇게 빈 문자 값을 넣으면 내용이 지워진다. 빈 문자 값. 빈 문자 값을 넣으면 지워진다. 그리고 다시 입력하게끔 지금 제자리에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포커스를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지. 다시 입력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버튼 같은 거 클릭한 다음에 다시 입력하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봐봐. 여기까지 한번 볼게. 숫자를 입력하세요. 들어가는데 다 초기화를 한단 말이죠. 여기다 점수를 입력했다가 문자를 입력해가지고 스탑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지. 근데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여기서는 괜찮겠지. 이렇게. 그런데 내가 평가하기를 눌렀다고 칩시다. 이렇게 버튼 눌렀어요. 다시 입력할게요. 어디 있어요? 지금 평가하기에 포커스가 있잖아. 불편하다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주는 거야. 아, 버튼 눌러서 네가 검사했니? 그렇다면 포커스도 가게 해줄게. 5번. 입력창에 포커스 가게. 포커스 주기. 버튼 클릭 경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점 포커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메소드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는 무슨 메소드다? 포커스. 네, JS 내장 함수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함수. 내장 함수. JS 내장 함수는 입력창에 커서가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초기화를 전부 다 하게 한 거죠. 초기화. 다시 한번 체크업 한번 해줄게. 체크업. 체크업. 응? 안 돼? 안 되면 체크. 잠깐 체크를 좀 보겠습니다. is NA and score 이걸 가지고 우리가 true가 나면 숫자가 아니니까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숫자가 아니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잖아. 그 밑에서 이제 숫자 범위를 판별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넓게 써놓은 걸 한번 일단 복사할게요. 요거랑 똑같이 표시할 거거든요. 2.5-1, 2.5-2를 밑에다 만들게요. 이 부분 밑에다가 2.5-2 이번에는 숫자 범위 판별하기. 범위. 숫자 범위가 안 맞으면 허허허. 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사항에 대한 로직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알고리즘을 뭐 잘해야 된 알고리즘 학문을 뭐 수강을 해서 듣는다고 알고리즘 잘 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그거야.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저걸 하려면 뭘 제어해 줘야 되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명령문을 써야 되는지, 그걸 어떤 순서대로 배치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지금도 내가 순서를 어디다 해놨어요, 이거를.
스코어를 받은 다음에 했죠? 스코어 값을 받은 다음에 판별식 썼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서 다 대상선 정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했죠. 왜냐면 요 밑에서 이것도 뭐 갖다 쓰고 이것도 갖다 쓰고 이것도 갖다 썼잖아. 변수에 담은 애들을 전부 해서 갖다 썼으니까 얘보다 위에다가 if문을 쓰면은 안 되는 거지. 얘보다 위에 여기에다가 if문을 썼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알고리즘의 핵심이거든요.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순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네. 맨 알고리즘 너무 막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그 컴공과 나온 거 안 나온 사람 기죽이려고 회사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못됐어 진짜.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컴공과 안 나왔으면 어때? 저 프로그래밍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업학은 틀린 거예요. 그런 거는 학문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 받으세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건.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사람 못 맞추게 하려고 문제 꽈서 내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내가 틀리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10문제 내는 것도 내가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어렵게 내잖아요. 아무도 못 풀어. 나도 못 풀어. 심지어 한 달 뒤에 내가 풀면 내가 못 풀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왜 못된 짓을 하냐고. 그건 실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라고. 시험 볼 때 나 그런 거 뭐지 코딩 테스트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요. 그 코테 하는 회사 가서 그 담당 의자들 뺨때기를 때려주고 싶어서. 왜 다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지원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거 좀 뭐 복 받으면 어때? 근데 이제 합격도 하더라고요. 또 그 점수가 그렇게 잘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그건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준비 필요하면 그냥 준비하시다가 담담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안 됐다 그럼 딴 회사 또 보면 되지. 네, 나랑 맞는 회사 있어야.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파티션 안에 내가 어딘가 내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다음날 갑자기 파티션 안에 내가 앉아있어요. 어제까지는 실업자였는데 오늘부터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느낌이. 그렇지만 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오! 네, 갑자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숫자 판별하기 여기 들어왔어요. 숫자 판별을 했고 그러면 숫자가 통과했으면 그 다음 범위를 판별하는 게 되겠죠. 얘를 세트로 묶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if문 또 if문 하지 말고 if문 else if문으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안 들어가면은 숫자가 아니냐? 응, 숫자가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가겠지만 숫자야. 그러면 if문 옆에 여기 안 들어가고 그 다음 else 여기로 들어가겠죠? else if 이렇게 위에 거랑 이어진 거야. 위에 거에 이어서 표시를 하라고. 그럼 숫자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여기 중괄호까지 써놓을게요. 숫자 범위는 이런 게 뭐 따져보는 게 이런 거라니까. 0부터 100 여기만 입력해도 되잖아. 빵점도 있을 수 있고 100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이 수가 아닌 경우 걸러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그럼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야. 순서대로. 그 다음에 조건은 0이 포함되지 않은 바깥 범위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죠? 0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0은 포함이 되면 안 돼. 미만이죠. 0 미만. 이거나지. 이쪽 이거나 저쪽 바깥쪽 100. 100은 포함되면 안 되면 이상이 아니라 수학에서 그걸 초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초과. 네. 초과인 경우.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 if문에다 쓰면 돼요. else if 조건을 그대로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if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요거는 else if에 위에서 붙인 else if문입니다. else if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이렇게라도 해놓으시면 눈에 탁 여기다 쓰면 됩니다. 스코어가 항상 스코어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스코어가 0 미만 조건이 하나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거나 그럼 이어붙이기가 바로 논리 연산자 오아가 바 여기 보면은 엔터키 위에 원 표시 있는 거 시프트 누르시고 하면 바가 나옵니다. 바 이렇게 하면 오아예요. 또는 전부 다 붙였어도 돼요. 지금 이 식은 내가 일부러 가독성 때문에 띄고 있는 거지.
그리고 스코어가 또 스코어로 또 얘기해야 돼. 주인공이 어쩌고 주인공이 어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코어가 뭐보다 커요? 100 초과. 이 두 조건에 해당되면은 0 미만 100 초과. 이 오화 조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트루 나면 트루죠? 네, 둘 중에 하나가 트루 나면 트루예요. 그래서 둘 다 펄스 나면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메시지 뿌리기 딱 해주는 거죠. 1번 메시지 뿌리기. 메시지 뭐지? 범위 메시지 출력. 어떻게 하면 돼요? JEXP에다가 출력하면 되겠죠? 인어 역시 텍스트로 출력하면 되겠죠? 이너 텍스트는 여기다가 할당하면 되겠죠? 이너 텍스트라는 속성에다 값을 할당시켜서 출력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내장 속성이에요. 이거 내장 속성. 함수가 아니잖아. 함수가 아니면 속성. 함수면 가로가 있으면 함수. 그거를 메서드라고 부른다고요. 보통 메서드. 얘는 가로가 없잖아. 그 내장 함수. 이 포커스 이런 애들은 함수야. 이런 애들은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JS 내장 함수. 포커스. 이제 NAN. 처음으로 등장한 거지. 이제 NAN하고 포커스 이런 거 지금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아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갖고 있는 리스트도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야겠네. 그지? 오늘 등장한 것부터 계속 애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너 텍스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0 이상 100 이하의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예. 너무 기니까 말이 너무 기니까 여기 이퀄 뒤에서 엔터 한번 찍게 해서는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뭘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돌아가. 여기서 함수 빠져나가죠. 리턴 합니다. 리턴. 어떤 값이 있으면 리턴 뒤에다 값을 쓰면 갖고 호출한 곳으로 다시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날아가고요. 리턴하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꼭 필요한 거지.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리턴 쓰고 뒤에서 리턴 쓰면 앞에서 리턴을 만났을 때 돌아가니까 개인도까지 만나서 조건에 맞으면 들어오죠. 그러면 if문에 맞아가지고 리턴 만나면 빠져나가죠. 빠져나갔어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함수가. 근데 여기에 조건에 해당 안 되면 얘가 if문인데 여기에 조건에 해당 안 되면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 일단 else if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 범위 바깥이 해당되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얘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문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다 쓴 거는 경우에 해당되는 애만, 밑에 쓴 거는 요 경우에 해당되는 애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놓고 이제 잘 여러분들 이렇게 따져 보시다가 약간 애매하거나 뭐한 거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스스로 자기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코딩하는 사람들이 혼잣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직을 따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혼자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혼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몰입 상태가 된 거지. 벌써 반개발자야. 우리 학생들도 보면 혼자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연한 현상이라고 얘기해. 나를 배워서는 게 아니라 개발자는 다 그래. 내가 안 그런 개발자 거의 못 봤어요. 혼자 막 얘기해요. 전화하는 줄 알았더니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되겠어 나한테? 잘 돌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누구 훈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코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이상하단 말이야 이놈의 새끼. 그냥 여기서 막 혼자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로직을 짜다가 속이 터져서 혼자 얘기하다가 이제 정 안 되면 누굴 불러서 얘기하세요. 이쪽 저쪽 와볼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막 혼자 설명하다가 아 됐어 이제 가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설명하다가 띵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쌤 하고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내가 가는 중간에 이미 돼요. 가고 있는데 쌤 안 됐었는데 쌤이 오시니까 돼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부르기만 해, 알았지? 내가 가는 중간에 이렇게 되면 너무 다행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것만 찍힌지 일단 볼게요. 컴이 바깥에 구구구 오 구구 오 구구구 이거 없애는 거 안 해놨잖아 얘도. 999 갔다가 99 가면은요. 네, 99는 좋은데 999 갔다가 그러면 숫자 범위 아니잖아. 이거 저기 초기화하는 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죠. 마이너스 8 이것도 범위 안 맞는 거지. 만약에 55 이건 되는데 마이너스 55면 숫자 범위 안 맞죠. 근데 초기화가 안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얘 사라져야 되고 얘도 색깔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뭐야? 반복 코드는 우리가 첫날 했던 거. 자바스크립트 첫날 할 때 그랬잖아. 코드가 반복되면 어떻게 했어요? 반복되는 애는 어디에다 담고 걔를 다시 쓴다. 재활용한다고 그랬죠? 재활용. 그게 뭐예요? 변수에다 담으면 되잖아. 그러면 값일 경우에는 그냥 변수에다가 이퀄 써가지고 담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담고 싶은 건 코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색 초기화부터 입력창에 포커스 가는 것까지가 또 쓰고 싶어요. 이거를 밑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시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밑에다 하세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나는 하나라도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변수에다 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변수에 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요소를 변수에다 담아가지고 밑에서 여러 번 썼죠? 점수 얘를 여기다 담아놓고 점수를 하려면 밑에 필요하면 점수점 해가지고 계속 썼잖아. 얘를 여러 번 활용하고 얘도 여러 번 활용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값이면 변수에다 그냥 담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코드를 어떻게 담냐고. 코드를 묶어주는 애가 코드 저장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가 코드 저장소라고 되어 있지. 함수를 변수에다 담으면 돼.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함수를 변수에다가 함수를 담아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판별 및 숫자 범위 판별 공통 코드 함수 변수에다 담아요. 그거를 자 봐. 하나 만들게요. 갑자기 이름 지으니까 어렵네. 잠깐만요. 무슨 이름 지어줬지? 판별해서 처리하는 거. 커먼이라고 할게. 커먼. 공통 처리. 커먼. 펑션이라는 말을 써주고 싶긴 한데 커먼이 너무 기본적인가? CFN이라고 할게. CFN. 커먼 펑션. 같이 처리할 커먼. CFN이라고 할게요. 자, CFN이라는 변수에다가 함수를 담을 수 있느냐? 바로 펑션이라고 써주시고요. 이름을 안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변수에다 함수를 담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해요. 이 짓을. 개발자들이 밥 먹듯이 하고 침 생기고 눈 감는 순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게 이 짓을 정말 많이 해요. 변수에다 함수를 담았었어요. 그냥 변수에다 함수 탁 담았었어요. 필요하면 개호출하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담았었어요. 단
이거는 이렇게 감아서 쓰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순간에 요때 할당해서 쓰기 때문에 밑에서 바로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순서가 중요할 수 있다고. if 문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 코드가 이미 여기에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얘보다 내가 그래서 위에다 쓴 거예요. if 문에 걸려서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실행할 거 아니야. 실행할 때 얘가 있어야 실행하지. 그 위에다 썼어요 순서가.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다 써야지. 변수에 함수를 이름 없는 함수를 넣으면 넣을 수 있다. 넣어서 코드를 저장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것도 함수예요. 이것도 함수다. 네, 이것도 함수예요. 정말 많이 쓰는 함수예요. 이렇게 변수에 익명,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익명 함수라고 하거든요. 익명, 이름 없는 함수. 여기 이름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 펑션,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이름 쓰고 소괄해 준 건데 이름 쓰고란이 비어 있죠. 이름 없는 함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계속 저랑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계속 이게 나올 거야. 이제 이런 형태가. 자, 이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게요. 짠! 이렇게. 아이고. 세미콜론에 있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왜 내가 여기다 세미콜론 썼어요? 중괄호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함수에는 세미콜론 안 한다는 요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세미콜론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펑션은 원래 안 한다며. 이퀄이잖아요. 할당했잖아. 명령문이죠? 명령문 하나 끝났으면은 세미콜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요거를 구분 못하려고. 요것만 구분하면 끝나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미콜론 붙이는 거.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cfn 함수. cfn 함수예요, 요거는. 여기다 넣어줘요. 위에 밑에 있는 거. 글자색 초기화부터 긁어가세요. 입력창 여기까지. 여기 잘라낼게요. 컨트롤 X 할게요. 없어졌지? 여기에다 갖다 놓으세요. 컨트롤 V, 커널 B 줄 한번 맞출게. 네. CFN 함수 안에 글자색 초기화, 칭찬 스티커 초기화, 이건 그냥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세요. 2, 3, 4, 5번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2, 3, 4. 그래서 밑에서 초기화 함수로 호출하면 됩니다. 이게 초기화 함수예요, 얘가요.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름 좀 붙여줄게요. 기능은 초기화. 각 요소값 초기화. 바깥의 함수가 별로 내가 표시했으니까 여기 슬래시를 표시할게요. 맞나? 여기다 슬래시를 표시하시면 돼요. 눈에 띄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CF의 함수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FM만 불러주시면 되죠. 여기서 2번. 여기가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2번. 초기화 함수 CFN 오 끝. 이거 호출하면 되는 거야. 초기화 함수. 그럼 얘도 지금 2번에 초기화 함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밑에도 똑같다고요. 초기화 함수. 얘도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초기화 함수로 호출하시면 된다. 여기서 따져 나가면 1번 다음에 2번 초기화 함수 호출.
범위 바깥일 경우에 메시지 부리고 초기화 함수 호출하고 빠져나가라. 이렇게. 뭐 이거를 초기화 함수 쪽으로 더 갖다 놓고 소스 코드를 저쪽에다가 다 갖다 놔도 되긴 하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초기화 함수만 호출하는 걸로 여기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 코드가 이 if문 자체가 되게 심플해졌지? 세 줄에 끝났잖아. 그냥. 됐죠? CFN.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초기화 되지? 그죠? 마이너스, 잠깐만. 숫자를 입력하세요. 제대로 된 점수 입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해도 포커스가 이쪽에 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죠? 되는구만. 되는구만. 마이너스부터 안 되지? 그지? 마이너스 붙이면 범위 바깥이니까 안 되지. 됐지? 된 거 아니가? 예.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잠깐 저걸 태워볼게요. 디버깅 모드를 태워볼게요. 여기 if 여기를 태워볼게요. 짠! 태워가지고 보겠습니다. 디버그 떴어. 여기 점수를 제가 숫자가 아닌 걸로 볼게요. 아닌 걸 넣었어. pp를 넣었어요. 타 여기 들어왔죠? 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F11 스코어가 pp니까 true가 났어요. 얘가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찍고 찍혔어 벌써? CFN으로 가라고 되어있죠? CFN으로 가요. 오 CFN으로 갔어. 색깔 저기와 스티커 어쩌고 포커스 어쩌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리턴 만나서 빠져나가는 거죠. 리턴! 오 나갔어. 딴 데 아무 데도 안 돌아다니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출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끝. 짠. 오호 이번에는 범위 바깥으로 구구구. 구구구. 걸린 거야? 헤헤이 잠깐만. 이번에는 범위 바깥으로 걸렸어. 11 여기에 걸렸죠. SE프로 왔잖아. 이번에는 스코어가 999니까 0 미만 여기에 걸린 거죠. 여기가 트루 난 거죠. 그래서 트루 나니까 들어왔어. 그래서 요 메시지 뿌리고 CFN으로 가요. 코드를 내가 여기다 담아 놓으니까 코드를 중복해서 만약에 이게 100줄이었으면은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200줄 되는 거예요. 코드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네. 이 방법을 쓰는 거를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 아, 중복 코드를 안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함수 안에 내가 사실 함수를 만든 거예요. 네. 함수 안에 함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변수에다가 코드도 저장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 돌아다녀서 오케이 리턴 빠져나가 짠 SIF에서 리턴 빠져나갔어. 오케이 완전 빠져나가슈. 네, 빠져나간 겁니다. 메시지가 떴죠. 끝. 그래서 저는 여기 중단점은 지우겠습니다. 중지.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숫자 여부까지 우리가 판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스위치 케이스. 그 다음에는 밑에 여기 HTML로 가셔가지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얘랑 비슷해요. 잠깐만. 버튼을 위로 올려야 되겠다. 이 설명을 밑으로 내릴게요. 이 설명을 Alt 방향키로 한 칸 내려서 여기 같이 코드가 여기 모여있게 하세요. if문 연습이라고 HR까지 카피해서 선 긋는 것까지 카피해서 컨트롤 C 칭찬 스티커 라벨
설명을 그냥 사이에다 했다 치고 여기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을 스위치 케이스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D. 스위치 케이스문. 스위치 케이스문. 네. 여기다가 JEXP를요. info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info. 평가 출력이 아니라 국번 안내. 이번엔 국번 안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번 안내. 그리고 점수 입력이 아니라 지역명 입력. 지역명 입력. 요거는 후가 로컬이라고 할게요. 컨트롤 D 하셔가지고 점수 대신에 로컬이라고 쓰세요. 지역. 로컬. 로컬이라고 할게요. 텍스트 로컬. info 로컬. 좀 바꾸고 있어요. 커피한 다음에. info 로컬. 그리고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거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 안에를요. 지역명을 도를 빼고 쓰세요. 경기도 그럼 경기 이렇게 쓰라고요. 그리고 맥스 랭스는 세 글자만 입력하면 안 되겠지. 10글자? 네. 지역이 커봤자 10글자 안에서 다 해결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두세요. 키 프레스 했을 때 이제 함수를 부르는 어디를 불러야 될지 그것만 이제 바꾸면 되겠네. 점수 함수가 아니라 나는 로컬 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 점수 대신에 로컬 함수를 만들게요. 컨트롤 D 로컬. 지금 로컬 함수는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서. 근데 로컬이라고 미리 넣어놓을게요. 로컬. 그래서 여기다가 평가하기가 아니라 국번 문의. 버튼은 SBTN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다시 체크해 보면요. H2 제목 바꿨고요. 스위치 케이스문 연습. H3는 info라는 아이디어의 국번 안내. 라벨은 for 로컬. 인풋 타입은 ID가 로컬. 지역명 입력이죠. 로컬이. 지역명을 도를 빼고 쓰세요. 맥스 랭스는 10. 온키 프레스에다가 로컬 가로 열고 닫고 소가로. 밑에 온 클릭하면 로컬 소가로 열고 닫고 국번 문이라고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여기가 별로 안 예뻐서 BR 태그 2개만 쓸게요. HR 위에 BR. 스위치 케이스문 오케이 이겁니다.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BR. 네. 여기까지 한번 맞춰 놓으시고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 케이스문의 이 스위치란 말은요. 우리가 저기 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생각하셔도 돼요. 스위치 단순한 구분이에요. 온, 오프. 되게 간단하잖아요. 스위치 케이스별로 단순하게 분리해 주는 게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품은 가지고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로 처리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어느 경우에 많이 쓰냐면 그 페이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거 어디로 가 URL 이렇게 로케이션 시킬 때 많이 써요. 저는. 그리고 시스템 코딩 했을 때도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스위치 케이스. 네. 스위치 케이스문 한번 좋아해도 볼까? 자, 어떻게 보냐면요. 미리 좀 볼게요. 스위치 케이스문 미리 보기.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번 안내. 지역. 서울. 오! 경기. 오! 부산. 부산이 뭐예요? 동호회. 알고 있었어요? 광주 알아요? 얘가 다 알려주잖아. 이런 걸 만들어 놔야지. 옛날에 그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114에다가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 많이 생겼죠. 네.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그래서 요즘 전화번호 잘 안 물어보지. 옛날에는 114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국번 안내를 한번 해봤어요. 추억과 함께 국번 안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뭐 지역이 만약에 없다. LA가 없죠. LA.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LA를 한국말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LA를 라로 읽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그건 내가 넣은 거야. 나만 좋아하지?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네. 저도 그 옛날 그게 아니라 그 영화 보고 그 영화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스템 뚜루뚜루뚜. 네. 국번문의.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에러 나요. 왜 에러 나냐면 없는 애를 불렀거든. 지금 이렇게 나와. Local is not a function. 로컬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엄격해요. 없는 애 이름 틀려도 에러 나요. 이름 틀렸어. 그러면 없어. 그런 애 없어. 이래요 바로. 그런데 없는데 왜 부르라 그래?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막 짜증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로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컬 함수 만들어 보아. 여기로 갑니다. 스크립트 맨 하단에다가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펑션 자리를 만들어야겠지. 자리 만들기. 네, 우리가 정상 그러니까 겉에 만드는 큰 함수는 별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Alt로 해서 별을 쫙 연장시켜서 만들게요. 얘는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든다. 함수명 로컬 기능은 지역명을 입력하면 지역 국본을 안내한다. 아주 심플한 임무를 가지고 있군요. 자, 그래서 우리 펑션을 만듭니다. 펑션, 우리가 펑션편을 따로 할 건데 어쨌든 이름을 로컬이라고 하고요. 로컬, 네, 이름이 정확한 점 보세요. 똑같으지? 로컬. 그리고 중괄호 짠. 네, 얘는 이런 함수를 선언적 함수라고 그래요. 이름을 선언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얘는요 어떤 메모리보다도 먼저 읽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선언한 애는 모든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얘부터 읽어요. 읽어드려요. 네, 그런 놈입니다. 특별한 특별 취급을 받는 애들이고요. 여기다가 로컬 함수라고 써주겠습니다. 함수 구역은 특별하니까 가드닝을 한 줄 더 쳐주겠습니다. 오, 아름다워요. 눈에 팍 들어와요. 사각형처럼, 박스처럼. 로컬. 자, 그래놓고 볼까요? 함수 이제 호출되는지 확인해야지. 1번. 함수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함수 호출 확인. 함수 호출 확인. 자, 콘솔에다 찍어볼까요? 콘솔.log. 네, 나오다가 자동 완성 나오면 엔터 쳐버리세요. 바로바로. 지역 국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글귀를 찍어보겠습니다. 지역 국번이 뭐냐? 네, 드디어 로컬 함수가 생겼는데 아까 클릭했을 때 에러 났었는데 이제 이게 찍히면 되겠죠? 테스트 가보시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역국이 뭐냐? 뭐 안 치더라도 지역국번이 뭐냐라고 나오죠? 지역국번이 뭐냐? 버튼 클릭해도 나오고 엔터 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지역국번이 뭐냐? 그래서 입력된 지역국번은 이쪽에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변수에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해야겠죠?
누구? 입력창. 로컬. 이름이 로컬 똑같지만 일부러 똑같이 했어요. 변수 로컬과 id 로컬, 변수 로컬, 로컬 함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름으로. 네, 그렇지만 서로 다 달라요. 자, 여기다가 담아보겠습니다. 자, 2번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내가 하는 순서가 아마 계속 일관적으로 비슷할 거야. 처음에 입력 호출 확인, 대상 선정, 그 다음에 대상을 변경하죠. 변경 내용, 적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번 입력 대상이 되겠죠. 입력 대상은 input의 샵 id가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애예요. input local. 네. 자, 변수 var. 네. 지금 우리가 봤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네. 지금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게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내일 변수를 여러 가지로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봐. 타겟. 얘가 타겟인가? 우리가 여기서 로컬이라고 쓰면 타겟이라고 해볼게요. tg. 타겟 document query selector us. 네, query selector 나오게 하세요. 여기다가 샵 로컬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 입력 대상. 그 다음에 출력 대상도 담아 놓을게요. 2-2. 출력 대상은 밑에 info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름 안 바꾸신 분은 아마 info가 없다고 나올 거야. 아까 id info를 바꿔 놓으셨어야 돼요. 그 글씨 들어가 있는 거. 요 부분이 국번 안내. 요 부분. 요게 info라고 돼 있으셔야 돼요.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nfo 국번 안내 여기다 찍을 거고요. 자, 그래서 담아 놓을게요. 이것도. 얘는 말이지. 여기를 봐. info라는 뭐 여기서 겹쳐지는 애가 없으니까 info라고 할게요. info document.query selector 한 번에 shop inf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query selector는 무조건 id는 샵, 클래스는 점, 띄어쓰기는 자손 뭐 이런 식으로 CSS 문법을 그대로 셀렉터 문법을 그대로 쓰신다. 주의사항. 입력 대상과 출력 대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된 값은 읽어오기. 그래서 변수와 텍스트는 txt에다 담아볼까요? 변수 txt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줄여서 txt라고 이름 짓고 타겟에서 점, value 이러시면 돼요. 타겟 점 value. tg.value입니다. tg라는 변수에다 담았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 여기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따로 나오죠.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어디다 뭘 담았는지. 네, 그래서 이걸 찍어볼게요. 콘솔.log 여기다가 찍어봅니다. 지역명 컬런 커마 txt 세미컬런. 네, 이렇게 나 홈. 아, 찍어 클릭해 봐야지. 클릭해 보세요. 여기다가 넣어야지. 콘솔 여기다가 따라닥 탁. 리얼 선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대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지역명이 나오는지 확인. 가립. 네, everybody happy한 것 같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명까지 찍었으니 이 지역명을 가지고요 출력 대상에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3번 이제 3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역명을 스위트치
케이스 문으로 네 분류하여 메시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짠. 스위치 소가로 txt를 받아요. 여기서 텍스트에 입력된 지역을 받아요. 그걸 갖고 중괄호안으로 얘가 끌고 들어가는데 각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면 이렇게 껍데기로 만듭니다. 스위치 케이스라고 끝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이 보세요. 이 품은 스위치 케이스문 쓰는데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 없어요. 함수에도 세미콜론 없죠. 세미콜론 없는 애들은 얘네들 뿐이에요. 이런 제어문하고 함수, 선언적 함수 이런 애들은 없어요. 이런 데다 쓰면 해요. 자, 이래 넣고 봅니다. 여기다 케이스 써요.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면 내가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쓰는데 자 구조를 말씀드려볼게요. 밑에 로컬 하면서 밑에다가 짐을 풀어볼까요? 한번 쫙. 알트 여기도 별 표시 한번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 스위치 케이스문. 스위치 케이스문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단일 조건이에요. 단일 조건. 하나의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단일 조건. 단일 조건을 분류하여 실행문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제어 구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구문 구조를 볼까요? 문장도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거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저도 초반에 코딩했을 때 한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20 너무 오래됐나? 그때 생각해볼 때 20년도 더 됐나? 1990 오래됐네요.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생각이 안 날라 그래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방금.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어려웠었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생각 안 나면은요 누가 코딩 짜는 거 보면서 계속 흉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제가 짜는 걸 보시고 카피해서 붙여놓던지 똑같이 보고 치던지 해가지고 자꾸 흉내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구문 구조 언더바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ep.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렇게 생겼어. 스위치 변수 넣어. 변수가 값을 갖고 들어가겠죠. 중괄호 여기다가 각 케이스를 풀어요. 첫 번째 케이스 이런 식이에요. 경우 1. 이 값이 여기다가 경우 1, 2, 3, 4가 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냐 콜론 실행 코드 세미콜론 브레이크. 여기에다 브레이크를 밟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케이스에 해당됐으면 이 실행 코드를 실행하는데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다른 실행 코드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경우 1, 2, 3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각 실행 케이스에 해당되면 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써놓으면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다른 데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 브레이크라는 애를 쓰시면 돼요. 브레이크는 요 제어문을 빠져나오는 역할을 해줘요. 브레이크가.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계속 많어. 이 부문에서 이두조도 아니면 썼던 애가 누구죠? else. 얘도 else 같은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default, default 콜론. 네, 얘는 뭐 경우가 없고요. 어떤 경우인지 없고요. 실행문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브레이크도 필요 없어요. 맨 끝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구문 해석을 해야겠지. 구문 해석을 좀 해드려. 좀 말씀드렸지만 구문 해석을 써본다면 구문 해석. 구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변수를 쓰기 시작했죠. 위에다가 변수. 요게 이제 변수가 들어가서 각 경우에 해당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변수 값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값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케이스에 들어가서 실행 코드를 실행하고 이게 바로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고요. 두 번째, 각 케이스에
케이스 따로 돼 있잖아. 케이스 끝에 브레이크 문장을 썼죠. 브레이크 깨다. 예약어가 있는데 예약어를 반드시 써야 함. 반드시 써야 함. 안 쓰면은 다른 케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쓰면 다른 케이스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키워드는요. 제어문을 빠져나가는 데 써요. 아까 리턴 키워드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빠져나가는 데 쓰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키워드는 제어문을 빠져나가. if문에 브레이크 쓰면 if문만 빠져나가고 그런 거예요. 함수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 for문 안에다가 브레이크를 쓰면은 for문만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경우를 보여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키워드 브레이크 BAK 브레이크 키워드는 제어문을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때 쓴다. 이래야 되겠다. 나갈 때 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디폴트 설명만 드리면 되겠네. 굉장히 간단하잖아. DEFAULT 디폴트. 디폴트는 if문의 else하고 되게 비슷해요. else문과 비슷해요. 해당 케이스가 없으면 이 부분이 실행된다. 근데 이제 단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거 아니에요. 필요시 else문하고 똑같아요. else문도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 무조건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디폴트 문에는요. 디폴트 문에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다. 이것도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브레이크. 오케이.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푸시 한번 해서 내용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위에 코드 쓰는 대로 가볼게요. 올라갑니다. 여기입니다. 스위치. 이제 케이스 써볼게요. 스위치 케이스. 각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를 여기다 세 지역만 써볼까? 서울, 경기, 인천만 써볼게요. 케이스. 케이스 뒤에 쓰는 건 값이에요. 만약에 숫자 값이면 숫자 쓰면 되고 문자 값이면 문자 쓰면 돼요. 이 경우라는 거. 서울 이렇게 쓰는 거예요. txt가 서울이라는 값이면 이런 말이에요. 콜론. 그럼 여기 변수를 위에다 하나 더 쓸게요. 바로 위에다가 메시지 변수 쓸게요. 메시지 변수는 var msg. 이건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저기 다른 데서도 if문에서도 msg 있었죠? 여기서 쓰면 이 지역 거야. 얘는 지역에다가 선언하면 지역 변수. 함수 내 지역에 선언한 변수는 지역 변수. 여기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몰라요. 지역 변수는 외부나 다른 함수에서 모르는 거예요. 못 쓰는 거죠. 못 씀. 모름, 못 씀. 다른 데서 사용 못 해요, 이거는. 자기 거야. 온전히 내 거. MSG, var MSG, var variable. 자, 여기를 var. 그래서 여기다가 var에다가 뭘 담아? MSG에다 담을게요. MSG에다가 MSG는 콩이 서울은 02번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break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되고 요 형식을 맞췄다. 잘 보세요. 콜론 하나 쓰시고요. 값 뒤에 콜론 쓰시고 실행문 쓰고 실행문 다 끝났냐? 이거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행문이 여러 개면 여러 개를 쓰시면 돼요.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고 뭐가 또 있고 뭐가 또 있고 그럼 여러 개 쓰시고 브레이크를 맨 끝에다 쓰시면 돼요. 그럼 실행문을 여러 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여러 개 내려볼게요. 이제 짠짠. 그럼 서울, 경기, 케이스를 3개만 만들어 볼게요. 경기는 031, 그죠? 그 다음에 인천은 032. 네. 그래놓고 이제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라고 이제 여기다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default, DE for AULT, 그죠? default에는 그냥 콜론하고 바로 쓰시면 돼요. MSG에다가 그 밖에라는 뜻의 ESC, etc. ESC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 문이 없어요. 끝에는 ESC만 쓰겠습니다. 아유 심플해. if문으로 물론 이걸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if, txt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위에다가 그냥 대충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txt는 그러면 msg는 이렇게 쓰는 거죠. 0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는 걸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다 쓰는 거죠. 얘는 이제 이거를 딱 해가지고 else if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맞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한 번에 이거를 몰아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쓴다고요. 그렇지?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밑에서 이제 메시지를 한번 뿌려볼게요. 4번 메시지 만들기.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SG 변수에다 최종 출력 내용을 다시 담아서 변경해 볼게요. MSG 변수에 최종 출력 내용을 다시 담아서 변경.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변경하겠다고요. 네, 그래서 MSG 하나로 그냥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메시지를. 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if 문서 여기서 MSG가 너는 ESC, etc가 나왔다. 그러면은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죠. MSG는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lse문 필요하죠? else문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그러니까 기타가 ESC가 아니면 나머지는 국번이 있는 거죠 위에? 그죠? 맞지요? 그러면은 어떤 값이든 상관없으니까 else문에다 넣는 거야. 그 다음에 else문에다가 MSG를 다시 덮었습니다. MSG에다가 값을 다시 넣어주는데 백틱 해가지고 집어넣을까요? 모모의 지역 번호는 모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려고 해요. 모모의 지역 번호는 모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인터폴레이션 써주면 되겠지. 모모는 앞에는 뭐야? txt가 서울 뭐 이런 지역의 txt죠? 여기다 담아놓고 있잖아. 입력된 거. 이게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을 txt에다 담고, 그죠? 그게 여기 서울, 경기, 인천 뭔지 여기서 구분해 주는 거니까 여기다 txt를 담으면 어디의 지역 번호는, 그죠? 어디의 지역 번호는 어디 뭐 몇 번입니다. MSG에 뭐가 담겨 있어요? 02, 031, 032 이런 거 담겨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찍으면 되지. 이퀄 오른쪽부터 실행하니까 코드는. 그러니까 코드의 실행 순서 때문에 MSG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실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MSG 끝났어요. if문도 중괄호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괄호 안 하고 이렇게 썼죠. 이거 아마 이렇게 줄바꿈 Alt 요거 커널 B 줄맞춤 하시면 얘가 줄바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f문은 눈에 띄기 좋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중괄호 없어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눈에 잘 들어오죠. 탭 한번 치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if는 중괄호 없이 문장 하나니까 하나 처리해줄 때는 중괄호 생략합니다. 개발자들은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생략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략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죠. 화면 출력 밑에다 그냥 바로 할게요. 5번. 화면에서 그냥 확인할게요. 5번 화면 출력. 화면 출력. 출력 대상은 출력 대상은 샵 info라는 데다 출력할 거예요. 그건 info 변수에다 담아놨어요. 여기다. info 변수에 담아놨다. 그래서 info에다 쳤습니다. info .inner 텍스트는 MSG 끝. 네, MSG에다 모든 처리를 내가 다 해놨습니다. 이 뭐라고 하는 거 여기다 담아놨어요. 여기부터 실행하니까 번호가 들어와 있는 거를 찍고 텍스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문장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담아서 그게 여기부터 실행하죠. 여기 있는 거를 이쪽에다 담는다. 어디? 인포의 인어 텍스트로 글자를 집어넣기를 해주기로 약속! 약속돼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이쪽에다가 할당해서 설정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을 익숙하게 익히는 거지. 아, 이렇게 코딩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 가볼게요. 짠. 오! 인천. 오! 경기. 근데 경기도 하면 등록되지 않은 지역. 그래서 도를 빼고 쓰세요라고 나와 있고. 그죠? 나성. 아, 나성이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지역을 확장하는 거지. 서울, 경기, 인천. 요게 이제 잘 되셨으면은 다른 지역도 더 넣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지역은 뭐 집어 넣어 보면 되는 건데 인천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제가 여러 지역을 쭉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기에다가 넣은 게 케이스를 여러 개 써본 거예요. 여러 케이스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인천 뒤에 이렇게 인천, 부산, 커널 B 주마침 한번 할게요. 인천, 부산은 051, 대구는 053, 광주는 06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 번호를 전부 다 여러 개를 쭉 등록을 하면 똑같은 스타일이라 이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는 나성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난 나성을 좋아하니까. 나성. 나성은 지역 변호가 없어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줘. 노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H문에다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직접? 자기 나름의 이제 자기 마음대로지. 이것까지 다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네, 아예 네. 안 쓰고 보고서도 실행이 되는.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다니까? 여기다가 등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를 여기다가 직접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모의 지역 번호는 모모입니다. 이거잖아. 이 문장은 예컨대 여기다가 txt 플러스의 지역 번호는 02입니다. 이러면 되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전부 다. 근데 저는 요거를 중복이라고 본 거예요. 뭐뭐의 조건은 뭐뭐입니다. 이 껍데기가 다 중복되니까 그 중복을 저는 밑에서 처리를 그냥 한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더 써가지고 이렇게.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출력하는 건 똑같고요. 네. 이래놓고 뭐 다른 지역도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제 나오겠죠. 부산도 나오고 성남은 없어요. 네, 세종도 있나요? 세종도 있어요. 나성도 찍어볼까요? 나성의 지역번호 나성의 편지를 찾아줘. 네. 나옵니다. 잘 나오시죠? 스위치 케이스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스위치 케이스문이 바로 이런 경우다. 잘 한번 이것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요. 여기도 저기 중단점 걸어서 한번 추적 한번 해볼게요. 다 해봤으니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런 게 나의 직업이야. 난 추적해 볼 거야. 여기다가 나성, 나성, 예, 걸렸어요. 나성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F11로 하면은 나성이 딱 해당되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딱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ESC가 아니니까 else문으로 빠져서 MSC. 여기 보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를 txt. 어느 지역은 나성의 지역번호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MSG에다가 담아서 바뀌었죠.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게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아직 안 나왔는데 띵. 출력됐어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빠져나왔어. 끝났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다 드셔야지 끝나요. 네. 추적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지고 놀아봐. 노는 시간. 코딩과 놀기. 그리고 필기 모음에 제가 그 내용은 써놓은 게 있어요. 14번 필기 모음 014번에 보면 크롬 브라우저 JS 디버깅 모드라고 제가 순서대로 디버그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말로 했던 거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조하세요. 제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안 했는데 얘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디버깅 모드 사용법 어쩌고 저쩌고 순서대로 해보자. F11이 한 단계씩 하는 거다. F10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명 다 해놨어요. 네. VS 코드랑 비슷합니다. 위에 있는 게 저거 아니야? VS JS 디버깅 모드 사용법도 내가 써놨구나. 네, 여기 써놨어요. 요거 한번 참조해 보세요. 디버깅 모드 11번 014번입니다. 필기 모음의 014번의 디버깅에 대한 얘기가 제가 했던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 그리고 제 업무는 한번 살펴보시면서 디버깅 모드도 한번 태워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